안녕하세요, 김보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은데요,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농담으로 조국 팬이냐고 하셨는데 팬 아니고요, 꼭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빠뜨린 것도 있고 해서 그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에서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을 저는 조국의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했었고요, 빠뜨린 얘기는 그 조국의 시간을 조국 교수 스스로가 매듭 짓고자 노력하는 걸 저는 좋게 본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그림이 좋다. 조국은 한동훈과 싸우고 이재명은 민생을 챙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제넘은 충고 말씀 덧붙이자면 조국 신당 지지자는 지민비조, 민주당 지지자는 몰빵하시면 된다. 자기 할 일을 각자 하면 되지 상대방에 강요하지는 말자는 거고요. 그게 반윤석열 전선의 볼륨을 더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좌파 프레임에 대한 건데요, 그제 조국 신당 신장식 변호사가 제주에 가서 그랬다죠. 윤석열은 좌파 우파 그만 떠들고 대파나 신경 써라고 했다죠. 좌파 프레임, 이 문제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언젠가 한 번은 얘기하리라 생각했던 거고, 또 이번 총선의 판세나 결과를 떠나서 한국 정치, 한국 사회에 가장 무거운 족쇄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하고 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테러입니다. 야당 대표가 길거리에서 피습을 당해서 칼 맞고 죽을 뻔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테러 못지않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언론과 국힘 지지자들 반응이었습니다. 야,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번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친구들 몇몇 만나다 보니까 이제 평범한 민간인들도 좌파라는 말 쉽게 하는구나. 몇 년 전만 해도 조중동에 포섭된 노년층 일부나 쓰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 갈등 조장하는 광경을 많이 봐왔고, 특히 요즘 그 윤석열 대신에 국짐당 맡고 있는 한동훈이라는 사람 입에서 매일 나오는 소리를 듣자니까 이 사람은 그냥 좌표를 찍고 있네. 댓글 달라는 좌표가 아니고 칼로 찌르라는 좌표. 혐오의 정치, 그 배경에 프레임 정치가 있고요. 상대방 이마에 도장 찍는 행위 좀 그만두고 이제 자기들 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국민이 있고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법, 심지어 두 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좌익을 빨갱이라는 멸칭으로 불렀고, 심지어 김대중 씨나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는데요. 김영삼, 김대중 씨가 대통령 하면서 끝난 줄 알았던 반공 이데올로기, 빨갱이 타령이 지금 완벽하게 부활했다. 아니, 더 극악한 형태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그 증거가 이번 총선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좌파가 맞습니까? 좌파 우파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다들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보편적 평균적 기준은 이념과 정치 체계가 기준이고요. 좌파는 사회주의입니다. 중도 좌파는 유럽식 사민주의나 민주사회주의, 그리고 생태주의나 여성주의 같은 진보적 어젠다를 가진 세력도 포함이 됩니다. 한국의 민주당은 리버럴, 그러니까 자유주의 내지 공화주의입니다. 일부 진보적 의제도 갖고 있지만 사회주의나 사민주의와는 거리가 있고요. 한국에서 중도 좌파라 하면 과거 국민승리, 민노당 같이 그 진보 정당들이 해당이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은 극우 쇼비니즘, 극우 포퓰리즘인데요. 이 중 윤석열이 가장 뻔뻔하고 무지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우익은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집단입니다. 일본 자민당, 미국의 트럼프 같은 우익들은 자국의 이익, 자국의 일자리를 가장 우선해 둡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국짐당은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고요. 국짐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친중이라면서 또 다른 프레임을 시도하려고 하지만은 그들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중립 외교를 펼쳤던 뿐인 거고요. 윤석열은 자신의 이념적 기준을 위해서는 국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걸 대중국 외교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이념을 뭘 알겠습니까? 북한과 시비 붙으면 노인들, 중국과 시비 붙으면 20대들이 지지할 걸로 믿고 저러는 거죠. 사실 사회주의, 사민주의, 자유주의, 극우 포퓰리즘 이런 학술적 구분은 노년층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윤석열 비판하면 다 좌파죠. 아닙니까? 일본 정부 비판하면, 전두환, 이승만 비판하면 다 좌파입니다. 이렇게 좌파가 아닌 세력, 좌파 아닌 사람을 좌파라고 하면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를 쓰고 악을 쓰고 좌파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얻으려는 게 뭘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좌파 아닌 사람들을 진짜 좌파, 공산당과 연결시키고 공산당과 등치시키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한 사람 5천만 명 중에 공산당원은 한 명도 없는데 또 특히 정치인 사회운동가 중에는 사회주의자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노인들 세계에서는 남한이 공산화되기 직전이랍니다. 윤석열 비판하고 재벌들 비판만 하면 북한 가서 살라고 합니다. 조중동이 짜놓은 판, 국힘을 위한 판에 노인들과 일부 젊은이들이 좀비가 돼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두 개의 나라가 됐고 오늘 당장 테러가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통합,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전부 내팽개치고 좌파 프레임, 좌우놀이만 계속하면 표를 주는 확고한 지지층이 있으니까요. 그 결과로 검찰, 언론, 국힘은 권력을 누리고 좌파로 찍힌 야당은 테러의 표적이 되고 국민들은 살기 힘들고 숨쉬기도 힘든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빼면 야당 지지율이 되는 공식이 왜 성립이 안 될까요? 윤석열이 싫은 상당수 국민들이 자기는 좌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민주당은 좌파라고들 하면 또는 윤석열 비판하면 옆에서 누가 야, 너 좌파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위축이 되고 또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기 싫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자기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경상도 포함해서 지방지역들, 아니 전국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좌파 프레임을 설정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인데요. 윤석열 지지율을 빼면 야당 지지율이 되지 않는 현상이 야당이 잘못한 게 많아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언론이 다른 나라 정도라면 공정해도 그럴까요? 두 당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그럴까요? 검찰 수사 받다가 누가 자살을 하면 검찰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재명만 쳐다봅니다. 당원들 힘으로 사상 최고의 현역 물갈이를 이뤄낸 민주당 공천은 사천이고 철저한 기득권 유지에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대놓고 후보를 찍는 국힘당 공천은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든지 성범죄 변론이든지 간에 국힘당이 훨씬 많은데도 민주당만 기사에 납니다. 언론이 양당의 같은 기준만 적용해도 국힘당은 벌써 사라지고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분열시켜서 이득을 누리는 세력, 거짓과 왜곡이 아니면 단 하루도 존립할 수 없는 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하는 출발점이 바로 좌파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짓과 왜곡, 대국민 사기극에 커다란 파열구를 내는 이번 총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